여러분, 영상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윈 영상인데요. 영상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 인플루언서들만 이 탑승 기회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올린 영상 제가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출처는 표기해 드렸고요. 일단 로보택시 시범운행 시행이 돼서 뭐 소수 이용자들이라든지 또 월가 애널리스트가 직접 타기도 하고 아니면 탑승한 그 후기를 분석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놨는데 엇갈리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단은 테슬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지만 주토피아의 섭외 요청에 응답이 없는 그 댄 아이븐스 같은 경우는 뭐 CNBC랑 인터뷰한 것도 봤고 또 로이터 통해서 이제 전해진 소식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호평을 내놨는데 로보택시 승차가 편안하고 안전한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뭐 좁은 언덕길 양쪽에 이제 주차된 차량도 있었고 또 맞은편에 있는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는 차량을 인식을 해서 아주 잘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도로에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잘 피했다. 뭐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구글 웨이모보다 낫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제가 인터뷰 기사로 쓰기도 했었는데 막 $600까지도 볼 수 있다. 로보택시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1조 달러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화되니 이런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더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지금 요 데나이브스가 이 머스크 백악관 들어갔을 때는 집중해야 된다. 테슬라에 경영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낮춰 잡았었습니다. 많이 낮춰 잡았었다가 지금은 다시 한 지난달에죠. 지난달에 $500 수준으로 다시 올려 잡았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단 구개남에서는요. 요 이미 테슬라 주가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진짜 실현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 신중한 확장,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스틴에서 시작이 됐고 뭐 점차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지금 28일 정식 출시까지도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속한 확장 부분에서 물음표를 구겐하임 쪽에서는 띄운 거고요. 바클레이즈에서도요. 이 분석가, 테슬라 분석가가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주행 첫날에 사고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실 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어제도 제가 살펴드린 거예요. 핸들링을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는 보시면요. 이 영상이 제가 반복 재생되게 해놨으니까요. 말씀드릴 시점에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한 20초 분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가 갑니다. 차가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교차로에서 핸들이 막 왼쪽으로 갔다가 직진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 갈팡질팡 하다가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희미하게 노란색 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그냥 자리를 잡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그 인플루언서 이용한 경험자가 공유를 한 요 20초짜리 전체 영상은 한 20분 정도 되는 거에서 제가 지금 잘라온 건데요. 요렇게 이러한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 예.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막 갑자기 급 주행하는 그러니까 막
급과속하는 그런 영상도 공유가 됐는데, 이런 교차로에서 혼선이 있는 모습도 좀 공유가 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우리 포추님께서는 요거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는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지금 같이 해주시는 주토피아 구독자분들 어떠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더 사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서 못 사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조금 신중해야죠 라고 남겨주신 분의 의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내용으로 여러분 한눈에 보시라고 정리해드린 내용은 있는데, 그 로보택시가 주행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팁 달라는 그러한 문구가 뜬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환이 되면서 고슴도치 모양의 굉장히 무슨 약간 이러한 사진, 지금 피디님한테는 제가 보이는데 just kidding 이러면서 탭 없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일단 정액제로 시범운행 기간에는 4달러 선이잖아요. 4.2달러 이렇게 좀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 피디님 책 많이 읽으시니까 그거 많이 그 은하수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거 읽으셨나요? 읽었어요? 책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여기서 혹시 그 헤맨 그 슈퍼컴퓨터가 계산하고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답변이 42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42를 이진법으로 하면 101010이에요. 근데 요 로보택시 요 카메라에 101010이 써 있대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테슬라에서 설계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웨이모는 팁 없고 한 11달러, 7마일 정도 주행을 했을 때 11달러. 테슬라 로보택시는 7마일 4달러. 뭐 요거는 좀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경쟁사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로보택시 찾으면 호출하면 이제 타기 전에 깜빡깜빡 하면서 외부 램프를 좀 깜빡여주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약간 뭐 테슬라 프로필로 뭐 클라우드 이렇게 동기화돼서 뭐 미디어 스트리밍 같은 거 동기화가 이미 이제 탑승 전에 동기화되는 그런 뭐 서비스도 된다고 하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통해서 취합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기대와 그리고 과도한 기대는 금물, 이러한 신중론 사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쏟으시겠어요? 의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자, 메타 영상이 시작이 됐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아주 열심히 해요. 어떤 거냐면요, AI 역량 강화예요. 라마4 이 업데이트 버전 내놨는데 신통치 않고, 뭐 다른 데보다 좀 우리가 뒤처졌을까? 뒤처지면 안 되지 라는 저커버그의 강렬한 그러한 의지가 엿보이는 얘기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스케일 AI 대규모 투자 전에도 참 여러 곳에 접촉을 했더라고요. 오늘 또 나온 소식은 런웨이 AI라는 곳에 투자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2018년에 뉴욕에서 창립이 된 곳인데, 이 기업은 AI 특화, 근데 어느 쪽? 멀티미디어 창작에 특화한 생성형 AI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뭐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그리고 비디오에서 비디오로 이런 전환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고객사로 이미 구글이랑 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세일즈포스 등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건 3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협상은 별다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타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스케일 AI 투자도 그렇고 알렉산더 왕 영입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말씀드린 소식은 슈퍼 인텔리전스, 여기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불발되고 전 CEO랑 CEO의 비즈니스 파트너 2명 주요한 인사를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죠. 뿐만이 아니라 퍼플렉시티 인수도 타진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 하원에서요. 이 왓츠앱 사용을 금지를 했다고 해요. 요 결정을 내린 요 미 하원의 최고 행정 책임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 문제는 데이터 이 보안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보안 관행, 이걸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 메타 대변인, 홍보 책임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앤디 스톤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타 메시징 앱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좀 반발하고 바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메타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아마존은 정규장에서는 소폭 내리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이 있었어요. 2달 만에 두 번째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주군 기지에서 요 프로젝트 카이퍼, 그러니까 위성 요 프로젝트 일환으로 총 27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4월에 처음으로 이제 쏘아 올렸죠. 27기를. 그래서 이번에 쏘아 올린 것까지 하면 총 54기가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사된 위성까지 총 54기가 이제 지구 표면에서 한 1930km 요 정도 저궤도에서 위치하면서 이제 위성 잘 자리 잡으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프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이제 총 3,200기 정도 위성을 완성을 위해 이제 쏘아 올린다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절반 정도 1,600기, 1,618기 정도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요것을 적극 이제 추진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